안녕하세요. 36살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첫 해에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무리하는 것보다 마음 비우고 있으면 생길 거라는 말을 들어서 신랑이나 저나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했는데 해가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네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신랑이야 잃을 게 저보다 적으니 양가 부모님도 각기 다른 반응이세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제 걱정이 우선이니 요즘은 애 없이도 많이 산다더라.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다는데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여기거라 하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시댁은 또 그렇지 않네요. 시어머니께서 조금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결혼 4년 동안 아직 애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평생의 자랑이 아들 둘 낳은 걸로 삼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분이셔서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야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매번 보채십니다. 신랑은 제 편 들어주고 있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부모님께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봤더니 남자인 자기한테 있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매번 저를 위해 편을 들어줍니다. 누구보다 아이 갖고 싶어하는 저인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고마운 마음보다 앞서는 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평소 때는 별로 티를 안 내시는데 특히 명절날이라든지 형님네와 같이 있을 때면 아들 손주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네요. 저희보다 4년 앞서 결혼하신 아주버님네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아들 손주를 갖는데 성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신랑이 시어머니께 아이가 없는 게 자기 탓이라고 저를 변호해주지만 시어머니께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첫째 보라고 하면서 씨가 좋다 보니 저렇게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가졌는데 둘째인 너도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며 은근슬쩍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병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말 신랑이나 저나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서도 이미 저희가 결혼했을 때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아들을 바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저희 신랑을 비교해봐도 신랑이 훨씬 더 똑부러진 남자입니다. 제 남편이라서 파리안으로 굽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이도 신랑보다 3살이나 더 많지만 직접 마주 대하면 아직도 철이 덜 든 사람 같아요. 첫째라서 오냐오냐 잘한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봐도 둘이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요. 제 신랑은 경우도 바르고 대학도 소위들 말하는 명문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실한 데다가 검소함까지 겸비해서 저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했어요. 중간중간 자신이 확신을 느끼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재테크에도 소질이 있었고요. 정말 제 남편 자랑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겠지만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아주버님을 처음 뵈었던 때에는 정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예의도 없고 철도 왜 그렇게 없으신지 나중에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는 재수씨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어당기까지도 했어요. 다행히 그 무례한 상황에서 신랑이 대번에 형 뭐하는 짓이냐며 성질내고 자리를 끝내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와줬습니다. 솔직히 그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결혼이고 뭐고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제가 아주버님하고 살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가까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하고 아주버님을 비교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제 스스로 남과 저를 비교하기는 뭐하니 별다른 말은 쓰지 않으려고요. 그래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형님도 굉장히 진중하지 못한 성격이고 자기중심적이기까지 합니다. 뭐 아무튼 아주버님이 제 신랑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점도 괜찮은 부분이 없다는 걸 시부모님께서도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보다 저희들에게 더 기대를 하고 계신 건 두 형제 간의 직업적인 차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무역상 하시던 아버지가 대박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운 좋게 큰 수입을 올린 해가 있었고 어머니께서도 감이 좋으셔서 그때 사놓은 부동산들 덕분에 집에 자산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는 대신에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딱히 회사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또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에서 감성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커피를 직접 배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공했던 인테리어를 10분 활용해서 젊은 층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카페로 코로나도 비껴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가장 극심했던 작년 여름에도 입장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달에 제가 가져가는 수입만 해도 대기업 다니는 우리 신랑 기죽을 만큼 많이 벌어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돈으로 신랑 기죽이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인 직장에 복지까지 있는 회사 다녀주는 신랑 덕에 제가 득을 보는 것도 있죠. 아무튼 저희가 아주버님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니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네 아이가 아들 장손이라고 하지만서도 은근 저희한테도 아들이 있었으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통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께서 조금 극성으로 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랑 앞에서 저한테 뭐라 한 소리만 했다 하면 신랑이 두 팔 걷고 나서서 시어머니와 대립을 하는 걸 알고 계시니 저와 신랑이 둘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딱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 치면 그걸로도 뭐라고 하시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여느 때처럼 신랑이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는 자기 아들한테 고자질을 했다면서 뭐라 한마디 하시고 또 이번 일을 가지고 신랑에게 말만 한번 해보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엄포가 겁난다거나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중간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는 생각에 몇 번은 제가 그냥 흘러넘기려고 했습니다. 작년 일인데 작년에 마침 딱 SNS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인기를 끌어서 손님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데 너무 준비 없이 들이닥친 손님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었나 봐요. 눈을 감았다가 뜨는 시간도 아쉬울 정도로 바쁘고 일손마저도 부족한 와중이었으니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오기가 생기셨는지 제가 언제까지 전화를 안 받으려나 보자는 식으로 쉬지 않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바쁜데 전화벨 소리 계속 울리고 있으니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꺼버리고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는데도 손님이 빠질 생각을 안 해서 숨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가게 밖으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줄도 무시하고 들어오니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아줌마, 사람들 줄 서서 있는 거 안 보여요? 하고 묻는데 시어머니는 줄 서고 있던 그 사람에게 나 여기 사장 가족이라고 하면서 똑바로 알아보고 물어보라는 식으로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장사하는 입장이고 소셜 네트워크에 달리는 댓글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정해지는 유행 타는 카페인데 사장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시니 제가 아무리 바빴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갱이하는 손님과 시어머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손님께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카페 안쪽에 제가 사무실로 모시고 들어갔죠. 가게는 여전히 너무 바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그대로 두었다간 가게 평판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안쪽으로 모시고 가니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보셔서 알지 않느냐. 가게 밖에까지 줄이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받겠느냐고요. 그거 잠깐 전화 받아서 바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도 정말 그 정도로도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홀에서 저 빠져있는 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던 직원이 하다가 안 되겠는지 저를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금방 돌아오겠다고 다시 매장으로 뛰쳐나갔어요. 한참을 카운터 안쪽에서 음료수 만드느라 계산 도와주느라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서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어쩜 어른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냐고 한 소리 하시더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에 그냥 가신다니 고맙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날 카페 문을 닫으니 진이 빠져서 집까지 운전하고 돌아올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다가 그래도 직접 오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 그냥 보낸 게 마음에 걸려 전화를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제 일터까지 찾아온 이유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전화기가 꺼졌으니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랑하고 저 사이에 아들이 안 생기는 이유가 제가 혹시 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애를 안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네요.
참 실망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려는 찰나에 뱉으신 말에는 사과는 안 하시고 오늘 보니까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던데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짜증이 나서 그랬는지 돈 가지고 어머님 기라도 죽여보려는 생각에 원래도 신랑이 버는 것보다 많이 벌었는데 이번 달에는 특히 장사가 더 잘 돼서 신랑이 2달치 벌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혼 전에는 카페 그거 돈이나 되냐면서 무시하시며 대기업 다니는 신랑 얻은 게 제 평생의 복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제가 얼마 버는지 알고 나시니 그래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얼마나 짧았었는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했지요. 왜냐면 아주버님 사시는 곳이 대중교통은 다니지만 서울이 아닌 곳에 있어서 강남까지 오시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아주버님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면서 제가 불러놓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니 한참 뭐라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기를 저에게 바꿔주네요.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어머니셨어요. 저번에 왔을 때 보니 가게가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버님을 보냈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 카페가 원두를 업체에서 받아와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료수들 일체 다 각각 고유한 레시피로 정성 들여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카페도 잘 모르는 아주버님이 오셔봤자 도움될 것도 없고 오히려 숙련된 직원들 동선에 방해만 될 뿐이었어요. 그래도 신랑의 오빠인데 문전박대 할 수는 없으니 계산대 보는 법이라도 알려드리고 그 부분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런데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입이 대빨 나와서 지루하다 궁시렁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커피는 믹스커피가 제일 맛있는데 5,000원씩 내고 음료수 사 먹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재미없는 농담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자리를 비웠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밖에 덥다고 가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오더군요. 정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웬만하면 시어머니와의 일들은 신랑 중간에서 불쌍해 보여서 한동안 제가 스스로 누르면서 지내왔는데 이날 일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신랑은 자초지종을 듣고 두 사람 다 미친 거 아니냐고 곧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찌어찌 아주버님이 일하시는 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신랑 출근하고 저도 출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그새 아들한테 고저지를 했냐며 또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신랑이 화나 있던 것 때문에 대답만 그렇게 한 거지 아주버님을 제 가게에서 데려다 쓰라고 강요를 하시더군요. 그 이유가 더 어이없었어요. 제가 언제라도 아들을 갖게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할 것 아니겠냐고 그렇다고 그 많은 돈 버는 거 아주버님한테 월급을 700씩 주면 어떻겠냐고. 놀랄 틈도 없이 무슨 월급을 700씩 주냐고 했죠. 당장 가게에 혼자서 다 도맡아 하는 직원이 그거 반도 못 받고 일하는 건 알고나 있으시냐 말하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가족한테 주는 돈이 아깝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운운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자기 가게인 것처럼 신경 써줄 사람이 아주버님 말고 또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면서요. 더 말도 하기 싫어서 딱 잘라 거절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한테 말하니 신랑도 잘했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냥 저도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저희에게 아들 낳으라는 말 따로 안 하시고 명절날이나 가족들 모이는 일이 있을 때 대놓고 아주버님네 더 챙기면서 편애를 하기 시작하셨죠.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이 쓰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워낙 방법이 유치했으니까요. 오히려 해방된 것 같아 마음 하나만큼은 편했죠. 그렇게 거리 두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하고 형님 대동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신 터라 주변에서 배달 음식 몇 개 시켜다가 후다닥 상 차려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 중에 뜬금없이 맹모삼천지교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나 했더니 이제 아주버님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으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의도를 모르니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더라. 좋은 결정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단 맞춰주고 있었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월세방을 구하던지 해서 나가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아주버님네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게 너네가 양보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자식 교육 좋은 데서 시키고 싶으면 월세방은 형님이 구해서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이 집을 양보해야 하냐고? 이 집 결혼할 때 우리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는 장인어른이 마련해 주신 집이다.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이 집을 양보하란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신랑이 나서서 어머님께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월세방에 살면 아이가 무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더하다고 학군도 중요하지만 인맥도 중요한 법이라면서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다 자기네 아이한테 좋은 재산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대요. 자기들이 월세방 같은 데서 살았다간 애가 앞으로 또래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미운 털이나 박히지 암만 공부를 잘해도 요즘은 인맥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서요. 뭘 믿고 저리 당당한가 했더니 시어머니 하나 믿고 저러고 있는 거더라고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의 기강이 서는 법이라면서 너네는 애도 없고 둘이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집에서 둘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다 가족이 잘 되기 위해 그러는 거니 저희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한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어렵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논할 문제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신랑도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오랜만에 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시냐고 같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화살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신랑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일로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요. 제가 자기 아들을 홀려서 가족도 버리는 냉혈한으로 만들었다고 제 탓을 시전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가세해서 그때 제 카페에서 하루만 일하고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며 가며 교통비에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는데 일당만 주고 보낼 수 있냐고 하는데 그날도 제가 그냥 보내기엔 마음이 그래서 20만 원을 챙겨드린 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일당으로 20만 원 주는 곳이 있냐고 저도 지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애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돈 벌어서 무덤에 가져갈 거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돈 욕심도 많고 가족들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서로 언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켜보고만 있던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서 밥상을 뒤집어 버리고 평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정심 유지하면서 화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신랑 눈치 보면서 조용히 밖을 나가더라고요. 거실은 신랑이 엎어버린 밥상 때문에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치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거니 자기가 치우겠다고 잠깐 혼자 있고 싶으니 혼자 치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문을 살짝 열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등 돌려 쪼그려 앉아 바닥을 치우고 있는데 신랑의 등이 살짝 떨리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울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고 앞으로 자기는 가족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고. 원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리 싫어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지금은 시댁 식구들하고 일절 연락도 끊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신랑이 가장 힘들겠지요. 그동안은 걱정이 앞서서 시험관 같은 시술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용기 내서 시도해보려고 해요. 언제까지 자기 가족들과 등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가족들까지 저버린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렇게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